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겨가는 시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네, 파월 의장의 빅스텝 시사 발언에 뉴욕 증시 주가뿐만 아니라 미 채권 시장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도 약세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와 전기차주들이 힘을 받지 못하면서 급락하는 종목들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다소 매파적이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2월 고용 보고서와 CPI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시장에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가는 어떻게 좀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국내 증시도 현재 뉴욕 증시와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세 업종보다 약세 업종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눈에 띄지 않는 강한 섹터들 속에서도 함께 저와 함께 보실 섹터, 첫 번째 보실 좀 섹터는 제약바이오 관련 주들입니다. 현재 셀트리온발 이 훈풍으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에도 조금은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 나흘째 강세를 지켜내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오늘 7% 상승한 79,200선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어젠도 7.72% 거의 8%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면서 186,800원에 체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휴마시스도 현재 8.72% 상승 중이고요. 보로노이까지 3.35%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와는 반대로 하락하는 업종들이 좀 많은 상황 속에서 철강 관련주들도 오늘 힘을 내지 못합니다.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주와 함께 좀 기대감, 관심이 쏠렸던 철강주들 오늘도 약세인데요. 고려아연 4.95% 떨어진 55만 5천 원 선 체결 중에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94% 하락 중입니다. 현대제철 2.94% 떨어진 34,650선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철강 관련주와 함께 오늘 서비스업들도 낙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파월 최종금리 상향 전망에 네이버와 카카오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카카오는 3.9% 떨어진 59,100원 선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3.79% 떨어진 20만 3천 원 선에 체결 중에 있고요. 함께 넷마블도 2.3% 낙폭을 또 하이브도 6.1%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 상황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기시려면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죠. 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핵심 업종 살펴보는 시장 극과 극입니다. 네, 오늘은 영엘리서치 최준우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어가기 전에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장 강세 업종입니다. 이 전기, 전자통신 기술을 융합해 편의를 제공하는 기술로 각광받아온 스마트카, 오늘도 강세인데요. 0.85%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대표주들 오늘 강한 흐름 이어갑니다. 거의 5%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국내 굴지 기업들도 원전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서고 있죠. 오늘 장 강세 모습 보이고 있는 원자력 발전 테마 0.43% 오르는 중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장 약세 업종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은 좀 탄력이 떨어졌는데요. 0.39% 약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주 뒤 출격을 앞두고 있는 애플페이. 하지만 오늘장 섹터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오늘 2.21% 떨어지는 중이고요. 이 디지털 콘텐츠 내 게임주들뿐만 아니라 오늘장 웹툰주들도 움직임 좋지 않습니다. 2%대 낙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셨던 등락률은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강세업종, 약세업종 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스마트카 또 원전과 관련해서 반도체 대표주들도 강세업종으로 조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 파워르장의 증언에 시장을 끌어내리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도체주 하락세를 피해간 배경은 어디에 있을지 오늘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일까요? 일단 오늘 반도체 대표주들이 이제 주도를 해주는 부분들 좀 DB하이텍 부분들 제외하고는 지금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호재성 이슈가 좀 나와서 좀 간다기보다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발동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정부 정책에서 지금 좀 준비하는 세금 감면 이 혜택 부분들이 국회 9번이 좀 통과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 부분은 단기 호재성으로 반도체 쪽에는 좀 살아날 수는 있지만 오늘의 이 상승 탄력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DB하이텍 정도 그 외에는 지금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저가 매수 심리만 조금 발동을 해주는 그러한 시기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뭐 별다른 호재성으로 인해서 상승 탄력을 좀 받아주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전일 좀 연준의 연설에서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었던 것은 여전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물가 목표치 도달까지는 좀 한참 멀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또 미국의 이 고용 지수라든지 그리고 소매 판매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일단 CPI 그리고 PPI까지 지금 미국의 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상반기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노랜딩 가능성까지도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이비 스텝 정도로만 좀 예상치를 생각했던 금리 인상 부분들이 일단 빅스텝 부분들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일단 금리 인상이 나와주게 되면은 반도체주 같은 경우들은 좀 솔직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결국에는 정부 정책 부분들이 단기적인 바닥을 좀 잡아주는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우상향으로 좀 끌고 갈 만한 좀 경제 상황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변수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좀 매수를 하기에는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테크 섹터 같은 경우가 이 미래 성장성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금리 상승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금리 상승이 결국엔 미래 가치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미래 가치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밸류, 업종 부분들만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실적, 밸류 부분들이 좀 집중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겠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금리 인상 부분들이 고조 그리고 긴축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미래 가치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도 물량을 지금은 좀 오버행으로 던질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라는 점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일단 지금 최근 이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엔 삼성의 갤럭시 S23이 사전 예약이 한 109만 대로 신기록을 세웠다는 이슈도 최근에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1월 스마트폰 판매량도 굉장히 좀 증가를 해줬다라는 부분들도 좀 이슈로 받아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좀 움직여준 모습도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데 지금 전자기기 쪽에 대한 판매량이 오히려 실적치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전자기기 쪽이 아니라 전자제품 혹은 다른 제품 쪽으로 물가 목표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소비가 올라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좀 크게 수혜를 받았던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 일단 전형적인 시클리컬 이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는 미래 지향성은 충분히 우상향 산업군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시간적인 요소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 반도체주 좀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좀 앞서 말씀해 주신 삼성전자는 약세인 반면에 이 DB하이텍이 17% 급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 배경에는 어떤 요인이 좀 작용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반도체 대표주라고 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섹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D램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사이클이 업황이 개선이 돼야만이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이 좀 살아나는 부분들인데 이건 이제
개별 호재인 거죠. 개별주 지금은 개별주 장세, 테마 장세가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다 보니까 DB 하이텍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반도체 섹터의 전체적인 훈풍이 좀 불어오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좀 하이텍 쪽으로만 좀 몰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2년 전에 봐왔던 그런 증시 흐름이랑 굉장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 지금은 전반기까지는 지금같이 좀 개별주 장세, 테마 장세, 개별적으로 이슈가 좀 나왔던 기업들만이 좀 상승폭이 좀 나와주지 그 외적으로는 지금은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는 부분들 결국엔 좀 재료에 대한 기대감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뿐인데 우리가 이걸 연속성으로 기대감을 좀 바라볼 만한 리스크는 여전히 산업군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업황 부진 부분들 그리고 지금 개선이 좀 어렵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하이텍을 지금 좀 추격 매수로 따라붙기에는 좀 다소 리스크가 있고요.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반도체 섹터 내에 좀 묶여 있지만 DB 하이텍 개별 종목 장세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섹터 내 전반적으로 상승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슈가 아닌 이 혼자만이 가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한때 이 5만 원 선까지도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좀 6만 원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자, 그런데 오늘 장 약세 특히 반도체 업황에서 좀 중요한 재고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1년 새 12조 원 좀 이상이라고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업황의 반등에도 주가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실까요? 일단 지금 디램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국엔 하반기 수요 회복이 제일 관건입니다. 지금은 좀 재고 축소라든지 감산 부분들은 이미 좀 재료는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부분들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삼성전자가 반등 추세가 좀 나와주려면은 수요가 확실하게 좀 살아나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살아나려면 결국에는 경기랑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부분들이 계속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런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수출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황에 따른 부진이 삼성전자 쪽에 대한 악재로 아니면 혹은 약화 부분들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도지 캔들을 좀 만들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외국인이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고 연기금과 지금 기타 은행들이 지금 좀 소폭 들어와주고 있지만 좀 기간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간의 매도세 자체가 지금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부분들만 봤을 때도 일단 업황 부진은 확실하다고 우리가 좀 수급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견을 했던 부분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좀 통해서 확인이 되지가 않았었죠. 뭐 이제 설비 투자 감소 부분들이라든지 뭐 인위적인 감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이 되지가 않았던 부분들만 봤을 때도 오히려 지금 디램5에 대한 인하 가능성 그리고 뭐 생산량 감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주가에는 좀 언급이 될 정도로 악재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 전부터 이미 감산 카드는 나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가 지금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확실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결국엔 감산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최근에 좀 최저점을 잡아줬던 5만 1,000원대부터 V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이때 제가 보기에는 감산에 대한 이슈 말고는 딱히 좀 이렇게까지 갈 만한 이슈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컨퍼런스 콜에서 통해서 확인은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좀 감산 부분은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하반기 수요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지금 우리가 바닥을 좀 확실하게 다지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나서 그때 좀 투자 메리트를 좀 잡아야지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고 좀 예견을 좀 미리 하고 들어갈 만한 구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업황 부진 우려감이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조금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직은 조금은 보류해 보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강세 업종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약세 업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플페이와 웹툰 관련주들도 2%대 낙폭을 조금 보였고요. 이와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현재 약보합권 2시 반 기준으로 이제 책정이 됐는데 현재 질주를 했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하지만 브레이크가 좀 걸린 모습인데 증권가에서는 이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조심스럽게 비중 확대를 좀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도 이제 증권가 리서치 부분들도 좀 통해서 좀 확인을 좀 많이 했지만 일단 저도 비중 확대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2차 전지 관련주도 이렇게 좀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2차 전지가 좀 가다 보니까 최근에 좀 리튬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거죠. 일단 지금은 여전히 좀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좀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이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우리가 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2차 전지 업스트림 부분들 그리고 리튬 중심 이 정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 관련주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이 더더욱 나아졌던 부분들인데 지금 테슬라에서도 양극재의 대량 생산 시설을 지금 구축을 한다라는 언급까지도 좀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생활 중 리튬 관련된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지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베스터 데이에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일단 이 부분들이 좀 주가에 뒷받침이 됐던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은 해주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인베스터 데이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들 자체만으로도 지금 2차 전지를 지금 시장에서는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군들이 지금 업황이 좋아져서 주가 강세 흐름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업황은 지금 이제 반도체랑 거의 뭐 비슷한 부분들이지만 여전히 개별 재료가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2차 전지에 지금 골고루 전부 다 주가가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배터리 셀 업체들만 지금 주가 강세 흐름이 나와준다거나 혹은 뭐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업들에만 주가 강세 흐름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 골고루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엔 테슬라밭 영향 자체가 국내 증시에 좀 크게 좀 와닿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기차 수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업황이 부진하거나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해도 결국엔 수요는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 이어서 리튬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시간적인 요소를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은 업황 자체가 지금 빠르게 개선이 된다라고 접근을 할 경우는 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 좀 소멸이 된다 싶으면은 분명히 눌림이 한번 좀 나와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가 좀 과매수 구간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에 좀 접어들게 되면은 한순간에 오버행 물량이 좀 크게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가 연일 계속 강세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앞으로 더 가겠다 해서 좀 매수로 포지션을 잡고 좀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위치일 뿐이지 지금은 좀 추격으로 따라 붙을 만한 그런 구간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리튬 관련주들 초강세가 바로 어제장까지 좀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좀 약세 전환해서 좀 당황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단기 과매수 구간에 변동성이 조금 예고돼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시다 눌림목에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특히나 2차 전지 내에서도 삼성 SDI 최근 호재가 좀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좀 다소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다시 질주를 하게 될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 시간에 따라 이게 오늘 2차 전지 소재 장비주들 중에서 소재 섹터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이 향후 2차 전지주 조정에도 소재 섹터는 다소 안정적일지도 궁금하고요. 또 삼성 SDI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일단 소재는 그냥 짧게 딱 한마디만 해드리면 결국엔 지금은 리튬 수요가 증가해줄 수 있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테슬라밭에서 머스크가 좀 발언했던 부분들 자체도 리튬 강산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요. 리튬 공장에 대한 언급을 또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제성 마진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부각을 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이 연이어서 지금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좀 옥석 가리기를 정확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최근에 좀 강세 흐름이 나왔던 게 포스코 엠텍이었죠. 리튬 관련해서는. 근데 사실상 포스코 엠텍이 홈페이지에는 리튬 사업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100% 리튬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좀 몰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엠텍 쪽으로 좀 몰리는 부분들은 수산화 리튬, 아르헨티나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단기적인 재료 이슈일 뿐이지 일단 우리가 여기만 딱 봤을 때도 지금은 엠텍이 가니까 엠텍을 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렇게 지금 리튬 사업을 100%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근성은 좀 유효하지만 좀 애매하게 리튬 사업이 엮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만 해도 좀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좀 많이 약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수주 부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캐파 부분들이 있어서도. 근데 올해 들어서 지금 삼성 SDI 쪽이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강세 흐름이 나와줄 거다라는 리서치 전망치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수주 모멘텀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지금 기대하는 부분들이 수주 모멘텀이 올해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이 하반기부터 지금 양산이 만약이
공장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수주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메이저들의 수급을 좀 살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GM5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양산에 좀 확실하게 들어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 실적에도 분명히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가치성 투자를 지금은 좀 하는 부분들이지, 좀 단기성으로 보고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소화를 해준다거나 혹은 뭐 약수익을 좀 보고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좀 투자 명목을 지금 메이저들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좀 길게 보고 좀 진입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팀장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배터리셀 업체들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삼성 SDI가 올해 좀 수주 모멘텀이 좀 강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좀 배터리셀 업체들 중에서는 좀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작년 연말 기준만 봐도요, 지금 LG엔소 같은 경우가 385조 원의 수주 잔고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규모의 좀 수주 잔고를 좀 확보를 한 부분들이거든요. 수주 잔고가 지금 385조 원이라는 것은 지금 작년 4분기에만 20조 원 넘게 수주 잔고를 확보를 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주 잔고가 지금 굉장히 크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올해 캐파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증가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R&D 투자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요소가 좀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작용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주 잔고는 지금 배터리셀 업체들 중에서는 LG 엔솔이 제일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업종에서도 제가 계속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소재 그리고 장비 업체, 배터리셀 중에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배터리셀 업체들 쪽에 조금 더 한 표를 좀 던져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LG 엔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좀 최종 고객사랑 좀 사업 경쟁력 여부도 이미 확보를 한 게 LG 엔솔이고, 초창기에 미국 시장에서 선점을 했던 부분들도 LG 엔솔입니다. 그러면 그 여파가 분명히 주가의 반응을 확실하게 올해부터는 좀 해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확보를 하고 있는 좀 LG 엔솔 같은 경우는 충분히 투자 관점으로 좀 잡으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부근에서 한 매수가는 56만 원에서 한 54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62만 원대까지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60만 원대 밴드는 충분하게 이번에 좀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기도 지금 2차 전지 쪽이 강세 흐름이 여전히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60만 원은 충분히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는 것은 앞전 외봉 신고가를 찍었기 전에 한 62만 원대까지는 확실하게 저항대가 강하게 작용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60만 원에서 한 62만 원대 밴드 내에서 좀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51만 원대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은 충분하게 우상향 추세는 계속 좀 살아 있으니까 손절가는 한 51만 원대로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꼽아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4만 원부터 56만 원 사이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60만 원에서 62만 원, 손절가는 5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엘 리서치 최진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둔 이 시점, 이 내일장 장 개장 직후 수입을 안겨줄 시초가 공략자 여러분을 내일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화증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이 개장 직후 수익을 안겨줄 시초가 공략주 화면으로 공략 업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입니다. 내일 이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네, 바로 AI입니다. 시장의 화두는 역시 여전히 AI인 것 같습니다. 급등주들이 많아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 과장님께 앞으로 방향성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초가 공략 업종 AI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글로벌 빅테크 공룡의 참전으로서 그야말로 AI 관련주들 큰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그 초입에 있었던 걸까요? 이 업종 상승세 앞으로도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전망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챗GPT 파급력이 지금 3월까지 계속 꾸준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적인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방금도 관련된 기사가 나왔던 게 정부에서 초거대 AI 정책을 이달 말쯤에 나온다고 한 만큼 잠깐 금방 AI 관련주들이 좀 흐름들이 좀 잠깐 흔들리긴 했었습니다. 그만큼 좀 챗GPT가 이제 국내에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뭐 네이버도 서치 GPT, 카카오도 이제 코어 GPT가 이제 출시를 이제 연내에 앞당겨져 있는 만큼 그만큼 생각보다 이제 금융권부터 조금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거는 일단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연이 이제 챗GPT에 질문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한 전 세계에 있는 제가 듣기로는 1,750억 파라미터에 대한 그 언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시켜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금융권에서 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조금 기대를 해볼 만치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솔트루스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말쯤에 지금 금융권에 파급 미친 챗GPT에 대한 관련된 세미나가 크게 좀 여의도에서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3월 말에 한 번 더 이런 AI 관련된 시세들이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지금 관련된 AI 관련된 회사들을 두 군데를 지금 탐방을 한번 다녀왔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모습들이 AI 비서나 이제 AI 상담원이나 아니면은 AI 속기사와 같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뭐 고객센터나 이제 보험 설계사나 비서와 같은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노동 시장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제가 은행을 한번 지나가 봤는데 이제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실제로 AI 비서와 같은 역할들을 서서히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도 이제 흔히 야근을 한다 그러죠. 늦게까지 근무하는 시간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고객센터도 24시간 발동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갔었던 회사 중에서도 탐방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전화로 테스트를 했었는데 실제로 사람이 응답을 하는 거와 비슷한 흐름을 나오면서 저희도 좀 놀란 모습이 있는데 그만큼 최근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진 만큼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생각보다 AI 관련된 휴먼 시장이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입 시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의 매출은 나오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몇 년 앞을 내다봤을 때 충분히 이 시장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챗 GPT의 이 매서운 파급력으로 AI 업종 여전히 관심이 좀 뜨거운데요. 이 카페에 뭐 점포 등뿐만 아니라 은행 등에서도 챗봇 서비스 등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래서 현재 좀 초도입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업종으로는 AI 업종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입니다. 오늘 AI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마인드랩입니다. 이 캐나다 알버타 AI 연구소와 공동 연구 계약을 조금 체결을 할 것이라는 소식에 어제장도 좀 각광받았었는데요. 오늘 일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이미 24,000원 선 고점을 한번 찍었던 모습이고요. 12시 기점으로 좀 약세장이었고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하는데 현재는 1% 소폭 내리는 중입니다. 네, 시초가 공략 종목 마인드랩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캐나다 3대 인공지능 연구소 중 하나와 공동 연구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살짝은 눌리는 모습인데요. 어떤 성장 동력을 좀 작용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향후 또 AI 확대 국면에서 이 마인드랩의 입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지난주에 다녀온 탐방 회사 중에 하나가 일단은 마인드랩인데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29일 날 이제 마음 AI 시스템이라고 해서 1.0을 일단 개발을 했고 12월 1일 날 이제 오케스트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가장 큰 미래 비전은 이겁니다. 만약에 챗 GPT가 있고 그리고 구글의 바드가 있고 그리고 메타의 이제 라마가 있는데 이 모든 AI 언어들을 이제 마인드랩에 있는 이런 오케스트라 그 플랫폼에 다 하나같이 통합적으로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 플랫폼에다가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제가 고객이라고 입장에서 챗 GPT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나올 것이고 구글의 바드를 눌렀을 때 그 바드에선 대답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하나씩 선택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마인드랩이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챗 GPT랑은 이미 이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뭐 추후에 바드나 라마나 네이버나 그만큼 지금 다양한 가지고 있는 타사들에 대한 엔진들을 그 API들을 다 같이 이 마인드랩에 있는 기술들을 통합을 시켜서 솔루션을 지금 하려고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도 이제 2002년 초거대 랭귀지 모델 사업자로 선정된 게 네이버랑 KT랑 좀 마인드랩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사 말고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마인드랩이 유일하게 됐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AI 휴먼인데 사실 이거는 지난주 갔다 온 솔트루스도 단말을 다녀왔습니다. 결국 이 두 회사가 사실 이 AI 휴먼 가지고 조금 향후 좀 경쟁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 AI 상담원 그리고 AI 돌보미 그 AI 경비원과 같은 지금 AI 휴먼을 지금 제작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은행 쪽에 있는 뭐 키오스크 상담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모든 디바이스 쪽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나 현실세계에서 구현을 일단은 다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B2C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뭐 한 달에 수수료를 얼마씩 내면서 쓸 건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실제로 솔트루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런 가상 인간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솔트루스는 이번 CES 2023에서도 혁신상을 받을 정도로 이런 가상 인간을 실제로 우리가 행동을 통해 가지고 몇 분 안에 약 3분 만에 이거를 가상 인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아나운서나 이런 가상 그 캐스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시연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인드랩도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이게 성장 동력이 추후에 B2C에서 얼마만큼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B2G라고 해서 정부 쪽으로 지금 생각보다 투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B2C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업. 그러면 B2B 같은 경우는 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도 그렇고 지금 아프리카 TV가 이번에 4분기 실적 컨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AI VJ를 통해 가지고 중장기적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결국에는 AI VJ를 만약에 솔트루스나 이제 마인드랩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만큼 누가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체를 할 수 있냐 여부가 향후에 성장 발판을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두 군데를 다녀와 봤지만은 정말 인간 같은 모습에 굉장히 생각보다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개발된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4월 5일 날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N3 버전을 이제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언어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솔트루스도 3월 말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마인드랩도 4월 5일 날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하는 만큼 이제 AI에 대한 새로운 이벤트가 조금 향후에 3월 말쯤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내일 오전 시초가 같은 경우도 아까 초고대 AI 정책의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 아침에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AI 종목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마인드랩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마음 AI를 통한 AI 휴면 활성화 좀 본격화되고 있고 여기에 가상인간 통한 노동력을 좀 대체되는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가격일 텐데요. 가격 전략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목표가는 26,000원을 일단은 제시를 할 거고요. 선택가는 일단 2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거는 반등하기는 단기간에 반등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의 파월 의장에 대한 그런 단기적인 매크로 이슈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성장주들에 대한 흔들림이 빠졌던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AI 정책은 지금 계속 꾸준하게 시장에서 큰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가격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하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도 올해는 영업이익 흑자를 좀 어떻게 보면 하시시하게 조금 보고 있는 만큼 질적인 측면에서도 당장에 올해가 전 대비해서 크게 폭발한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I 관련 주들 중에 오늘 마인드랩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6,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네요.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업종별 동시효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1.29%대로 떨어지면서 2,431선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으로 장 초반부터 1%대 약세장이었던 코스피 현재까지도 1.29%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일정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장중 한번 2,442선까지 고점을 터치한 바 있습니다. 12시를 앞두고 2,427선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다시 조금은 소폭의 낙폭을 줄여나갔지만 현재도 1.29%대로 떨어지면서 2,431선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입니다. 기관은 7,713억 원대, 외국인은 2,137억 원대 물량을 출회 중에 있고요. 개인이 홀로 거의 1조 원대 가까운 목을 담고 있는데요. 9,542억 원대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짙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4.92%대 2차 전지 관련주들 사이에서도 낙폭을 조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75만 4천 원 선 마감이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각각 2%대 낙폭 중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 8만 6,7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7만 8천 원 선 마감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도 모두 약보권에 머물면서 오늘 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마감 예상됩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 좀 좋은 흐름 이어갔는데요. 현대차 0.06% 소폭의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 17만 5,2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기아는 1.68% 상승 중입니다. 7만 8,900선 마감 예상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LG화학과 네이버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3.65%대로 떨어지면서 71만 3천 원, 네이버 현재가 22만 2,500원 선으로 전장 대비 4%대 내리는 중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낙폭이 소폭 보입니다. 0.25%대로 떨어지면서 현재 813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같이 오늘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 현재 좀 809선까지로 좀 저점을 먼저 찍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전장 816선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점점 다시 좀 낙폭을 크게 키워나가면서 현재 12시 넘어서 조금은 많이 빠졌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소폭 좀 현재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0.25%대 813선으로 마감이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입니다. 외국인 654억 원, 기관은 1,762억 원대 물량을 출회 중입니다. 개인이 홀로 2,570선, 70억 원대 물량을 담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는 좀 견조한 모습인데요.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13%대 급등하는 상황, 또 LNF는 0.2% 소폭 오르는 중이고요. SM도 오늘 6% 가까운 상승폭 유지하면서 15만 8,400선 마감이 예상됩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만 3,900원으로 마감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 코너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서울경제TV 포커스원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장 마감 상황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뉴욕 증시 커플링 현상으로 양시장 낙폭을 키워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더욱더 하락폭이 컸는데요.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 이 정도 버텼으면 저는 여전히 좀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상승장의 흐름은 그렇게 흔들림이 쉽게 꺾이지를 않습니다. 이 흐름은 만들어진 지는 꽤 됐고요. 그렇다고 상승장이 이제 초기로 시작한 거지, 지금, 완숙 단계로 왔고, 꼭지를 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미 흐름들은 이미 바뀌었다는 얘기는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서 흐름이 바뀌었다. 장이 좋아질 것 같다를 작년부터 얘기를 했고 올해 1월 4일서부터는 박스권 장이 확실하다. 이제는 좋아졌다. 상승을 할 거다. 반등을 할 거다.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계좌 50% 60%가 이제 수익으로 돌아설 거다. 혹은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크게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 이게 이제 1월 달에 얘기했던 거고요. 벌써 1월 달, 2월 달, 이제 3월 달이 왔는데 지금 상승장을 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상승장 A급 상승장은 아니고 이제 B급 상승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장입니다. 오늘 종목들이 빠졌다고 하지만 좀 올라가는 강한 애들을 보면 이거 그냥 되게 강해요. 장이 그냥 강한 겁니다. 가는 애들 보면 엄청 강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가는 애들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이런 애들은 맨날 태어납니다.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이렇게 강한 애들은 1월 4일서부터 도드라지게 많이 나왔고요. 그전에서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작년 하락장에서는 꼼짝을 안 했습니다. 정말 일부 조금 종목들이 움직였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쉽게 안 나왔었는데 이게 1월 4일서부터 본격적으로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튀는 여기도 보면 이제 더존비 지준이라고 있는데 최근에 더존비 지준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걸 보이거든요. 이렇게 바닥에서. 아까 공개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지금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겁먹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크게 가는 흐름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다. 그래서 이 먼저 간 애들은 1월 달서부터 갔고요. 늦게 간 애들도 2월 달에서부터 갔는데 아직도 사실 그렇게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도 더 올라갈 종목들은 많이 보이고요. 시장의 흐름들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로만 설명하면은 도대체 뭘 가지고 좀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뭘 가지고 좀 상승장으로 얘기하는 거야?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공개방송을 봤다면 한 절반 정도의 전략을 드리고 그 흐름들을 읽어드렸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3월 11일 날 오후 1시에 제가 왜 이 시장이 상승장이며 왜 종목들이 반드시 갈 건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온라인에서 하는 겁니다. 오프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차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주소를 올려드릴 거고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로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보시면 되는데 왜 지금 장을 상승장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종목들이 아까 공개 방송에서도 12시 때 얘기했지만 종목들이 많이 가면은 100% 혹은 500%, 1000% 가려면, 그러니까 500% 정도 올라가려면 1년 6개월 걸립니다. 1000% 올라가려면 한 3년 정도 걸려요. 뭘 얘기하냐면 2차 전지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LNF, 에코프로 제가 2020년도에 추천했거든요.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후성, 뭐 등등,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이거 2020년도에 추천했는데 지금 1000% 올라갔는데 다들 몇 년 걸렸냐면 3년 걸렸습니다. 3년. 그러니까 그거를 3년 동안 1000%를 가져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대충 한 300%, 500% 혹은 한 1000% 가까이 올라올 때 다 팔라 그랬습니다. 1000% 올라올 때 작년에 이미 다 1000%를 찍었던 애들이거든요. 작년에 다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아마 제가 2차전지 관련주 보신 분 알겠지만 이미 작년에 다 1000% 정도 찍었기 때문에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해갖고 작년에 다 털라 그랬는데, 야, 작년에 그 하락장을 견디고 지금 또 다시 올라가는 거 보면 대단한데 이게 지금 장이 좋아지려고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건데 그게 궁금하면 공개 방송으로 내지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때 오시면은 과거에 있었던 시장 흐름들을 분석을 하면서 왜 지금 시장이 돈 버는 장이고 한지를 그거를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냥 여기 보면은 오늘 수급도 안 좋죠.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팔았고, 미국 시장 흔들려도 뭐 조금밖에 안 흔들렸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세한 설명은 뭐 여기서는 못 하겠고, 그래도 아까 전에 했었던 공개 방송을 보시고요. 시장은 여전히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뭐부터 볼 거냐면 DB하이텍인데요. 자, 지금 팹리스 사업부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DB하이텍. 자, 차트가 강하죠. 시장은 B급 상승장입니다. 종목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조금 흔들렸다가 한 며칠 되면은 뭐 일주일 내로 시장은 다시 또 상승을 할 건데, 그러면은 얘는 또 어디로 가요? 6만 원으로 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거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물적 분할을 하는데, 이게 원래 물적 분할이 과거에서는 악재로 됐지만 얘는 악재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신설법인의 100%를 자회사를 두기 때문에 이번에 물적 분할하는 회사가, 그래서 모든 그 실적에 대한 수익을 100% 다 반영을 합니다. 물적 분할해서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싹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물적 분할하면서 서로 윈윈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물적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그 성장을 같이 나눠서 각자의 노력을 열심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수익이 나면 그냥 다 그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을 온전히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고부가치 제품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가 있고, 중장기로 보면 신설법인의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실적 개선도가 기대된다. 이게 이제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그래서 호재로 되면서 일단 6만 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코스모화학인데요. 코스모화학. 자, 코스모화학을 차트로 보면은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데, 유럽 핵심 원자재법 CRMA 초안이 14일 날에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공개가 되면은 이게 더 급등하느냐? 그건 몰라요. 왜냐면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미 저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2주, 3주 됐을 거예요. 전 얘기가.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보면은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은 지금 기관들이 팔고, 아직 외국인들이 이건 안 팔고 있는데, 많이 올라가는 애들 보면 지금 좀씩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 화요일 날인데, 그래서 쫓아가지 말고, 만약에 이게 더 올라가서 코스모화학이 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더 올라가면 다른 거 보세요. 소재, 그러니까 전기차 소재, 전기차 부품, 아니면 수소차 소재, 수소차 부품, 이런 쪽으로 소재 부품 쪽을 아직 안 간 쪽을 보시면 되고, 얘가 만약 7만 원, 8만 원 가면 얘가 조정받으면 죽지도 않습니다. 크게도 안 빠져요. 딴 거 보면 되죠. 그렇죠? 조정받으면 순환매 나오니까.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날에 핵심 원자재법 유럽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나와봤자 사실 저는 별로 그냥 시큰둥할 것 같다라는 느낌만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는 네오이즈 홀딩스인데요. 오늘 게임주 쪽에서 이제 오늘 오랜만에 거래 실리면서 움직였는데, 이렇게 거래 실리는 바닥 종목들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침 방송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7.8% 수익인데요. 한 30% 정도까지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요즘에 장이 좋아서 상승장인데 그쵸? 상승장이기 때문에 돌파하고 계속 갑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가진 않죠, 지금. 일부 종목들 거래 실련에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더존 비즈온처럼 움직이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얘는 게임주, 더존 비즈온은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 쪽이고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 80.5, 매수 포인트 85.5, 2차 전지 85.9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다소 매파적인 발언에 뉴욕장과 또 채권 시장까지 흔들렸던 뉴욕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셨을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장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면 어떨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